여러분은 내면이 강한 사람인가요? 내면이 강하다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크게 흔들림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유리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니 이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내면이 강해지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기에 여러 투정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들어주기도 한다. 이럴 때도 이들은 어지간해서 넓은 마음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투정을 받아주고 이해하려 한다.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왜 그렇게 운전하냐고 질책하기보다는 배우자가 무사한지 먼저 묻는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성품을 악용해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자신의 감정 역시도 소중히 여기며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최우선하여 지킨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맺고 끊음도 잘한다. 이들은 자신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잘 관리한다. 사람인 이상 거절이 어려운 사람도 분명 있다. 어렵다면 거절하는 기준을 세우고 예의 있게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준 세우기와 연습은 의사결정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높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한다. 우리 삶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대해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하지 않는다. 대신 그때는 그랬지라며 과거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실수는 좌절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본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작은 성공이기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실수를 자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고 보완할 점, 더 좋아질 계기로 삼는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웃지 마라. 부족함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이는 마음이 크고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니까 보완해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세 번째, 남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쉽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독립적인 사고는 단순히 고집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남들이 쉽게 수용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합리적인지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지 판단한 후에 그제서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독립적인 사고가 자신을 보호하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상대가 싫어해도 이해한다.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싫어하더라도 이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 사람과 굳이 척 지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왜 그들은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지만 실상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다.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설명 없이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이 있으며 다른 이를 싫어할 권리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싫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있을 뒷말을 우려하여서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듣는 싫은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타인의 부정적인 말을 막거나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좌우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를 싫어할 거야. 내가 나에게 좋게 대해주면 나도 너에게 좋게 대해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을 극도로 낮춘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욱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착하면서도 진짜 센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나 말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 5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이들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하거나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이들은 동료의 성과를 인정하며 축하해준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 이들은 동료의 성공을 자신과 연결지어 평가하지 않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통해 이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 6번째, 마냥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하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안다. 만일 그 고통이 피할 수 없고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더욱 강해진다. 이들은 고통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방법을 모색한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운명을 수용하며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간다. 이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불안과 좌절로 이어진다.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다.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7번째, 신중하게 반응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경솔한 행동이 드물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온함에서 비롯된다. 차분한 사람들은 성급한 행동을 잘하지 않는다. 그들은 깊이 생각한 뒤에야 반응한다. 반면 불안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자주 당황하게 된다. 차분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답한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신중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행동은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서 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이란 꼭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봐야만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책, 이 책에서 지혜와 위안을 얻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신을 단련하여 간접 경험을 통해 차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침착함과 정서적인 안정을 기르는 것은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타고나야만 내면이 강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8번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간섭은 뒷말을 낳아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이가 아닌 직장 동료가 휴가 동안 성형을 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수군수군거리며 뒷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수술에 돈을 보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곤 한다. 하지만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되며 이는 간섭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남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9번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하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정서적 건강은 실질적인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즐긴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한다. 이들은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에 집중한다. 그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는 값진 시간이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준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능력을 통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깊은 만족을 느낀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안다.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즐거움을 찾는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타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남을 위해 너무 애쓰다 보면 자신의 행복을 잊기 쉽다. 따라서 자신을 먼저 돌보고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0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관계인 사람들과 정리할 때를 알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 이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다. 사람들은 종종 좋지 않은 관계에 머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경계를 정하지 않거나 정했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기 두려워서 그렇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관계가 자신에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존하지 말아야 할 상대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며 상대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상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화를 낼 수 있다. 이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뿐이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독설이나 질투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한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한다. 이러한 태도는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그리고 이들은 화를 금방 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뒤끝이 없다.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은 화가 나도 금방 진정된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갖고 있지 않고 쉽게 멀리 보내버린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은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면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만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거나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내면이 강해지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